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오늘 저희 끝장 뉴스는 특집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가 오전 10시 10분부터 4시간 25분 동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지금은 김건희는 서울 남부구치소,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막 돋보기 코너부터 시작할 텐데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전 10시 1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정재욱 부장 판사가 관련해서 신문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어떻게 보셨어요? 한 4시간 25분이면 좀 짧게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짧고 뭐 지금 뭐 여태까지 했던 다른 사람들 뭐 중요한 그 영장 심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네. 김건희 측에서는 한 80페이지 정도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네. 저희 특검팀에서는 800페이지, 848페이지의 의견서까지 추가로 제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 뭐 지금 김건희 씨 그 지난번에 조사했던 범죄 사실이 한 4가지 정도 되고 그 이외에 추가로 목걸이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범죄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소한이 한 800페이지였지 않았을까. 워낙 잘못한 것도 많고 지적할 점도 많으니까 그렇게 의견서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사건의 경우에 의견서 내용보다는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죄가 중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한 번도 수사를 안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크다고 하면서 뭐 최근 오늘 그 언론에 속보로 난 것처럼 목걸이 실물도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의외로 아마 그 의견서의 양에 비해서는 결론이 너무 명확해서 쉽게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했을 당시가 9시 26분이었었고요. 40분 정도 일찍 도착이 했습니다. 특검 조사 때와 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도착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왜 40분 정도 일찍 도착했을까요? 여기 제목이 김건희 구속 D-Day더라고요. D-Day. 예. D-Day. D. 네. 바로 그날이죠. 예. 구속 바로 그날. 이거를 감지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좀 빨리 가서 좀 어떻게든 좀 낮은 모습을 보여서 면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구속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김건희 씨는요 아마 우리나라에 용하다는 무속인들한테는 다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이 D-Day가 맞냐? 나 구속되냐? 근데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구속된다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뉴스토마토가 제목을 참 잘 지신 것 같다. D-Day. D-Day의 D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죠? D, 그날. 네, 그날. 네. D-Day. 네. 그날이란 얘기예요. 그날. 네. D-Day. 정관사 D. 정관사 D. 네, 그날. 네. 그렇군요. 처음 오늘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맨날 그냥 디데이 하니까 뭔가 약원 줄 알았는데 왜 몰랐을까요? 쟁점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하고 공천 개입한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정도인데 사실 어제 오늘 보도들을 보면 그 목걸이 나토 순방때 착용한 목걸이가 굉장히 큰 또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희건설 측에서 회장이 직접 이제 그 목걸이를 사서 김건희에게 준 게 맞다 이렇게 자수하는 자수서를 작성해서 냈고 그다음에 진품으로 보이는 그때 당시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직접 서희건설이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것도 그러면은 구속하는 데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이거 증거물로 현품을 법정에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수서 제출한 것은 뭐 구매 내역이 확인되고 구매 경로도 확인되는 데다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일부 그 내부 제보자 그 뭐 매장 종업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보를 했다는 것 같아요. 예. 특검과 일부 언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네.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수서를 제출한 것 같고, 자수서를 제출을 하면 아시겠지만은 임의적 감면 사유라 그래가지고 자수한 사람 또는 자복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본인들로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는 일단은 고가 목걸이라든지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신문 중에 결혼 이전의 것을 끄집어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화제가 됐던 것 네. 중에 하나가 고가의 시계입니다. 네. 이제 네. 유튜버인 서모 씨가 직접 구매를 네.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역시도 매장 직원이 또 예.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본인 확인이 되면 할인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뭐 영부인 할인을 받았다고. 아니요 본인인지 네네네. 그러니까 사는 본인인지 뭐 이렇게 확인하면은 할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본인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지금 뭐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보도만 보면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줄 수 있어요. 까까거니. 까도 거짓말이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오늘 보면은 거짓말인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서희건설 자수서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고 시계 매장 직원에 대해서 그 전원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반클리프 매장 직원도 또 JTBC하고 네. 인터뷰를 예. 통해 가지고 50대이지만 30대 같은 멋쟁이 여성에게 예. 선물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서희건설의 비서실장 최 이사의 어머니가 가서 물건을 먼저 사는데 보고, 예. 고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네. 김건희 아니야라고 자기 직원들끼리 농담을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고 김건희네 이러고 JTBC에 제보 전화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까도 거짓말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일어나는 때 네, 이런 네. 오늘 김예성도 사실은 네. 귀국을 하거든요. 이런 시점이 좀 중요한 증거들과 증언을 할 인물들이 속속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특검은 사실 오늘 이전에 이런 걸 다 확보를 해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 그 지난번 그 조사 때 김건희 씨 그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보고 아마 그때 들이밀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러 이제 그때까지 확보한 거를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한꺼번에 들이밀어 가지고 김건희 그리고 사실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바꿔치기를 해놓고도 다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걸 보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사실대로 얘기한다던가 이랬더라면 나았을 텐데 그걸 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왜 그 신발도 뭐 260짜리 12켤레가 나올 리가 있냐 이것도 가짜 아니냐 이리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윤석열이 이거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뭐를 상상해도 그 이상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그 왜 최이사의 어머니까지 그렇죠. 동원해서 물건을 샀지 않습니까? 네.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싹 다 공범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특검에 싹 다 입건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이 김건희 씨에게 건네줄 걸 알고 가서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상품권도 여러 차례에 갖춰서 세탁 비슷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피의자로 특정해야 될까? 당연히 그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주된 피의자로 정해야 되겠지만 그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모두 공범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알선수재냐
특가법상 알선수재냐 뇌물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면서요. 그런 이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어차피 차이가 없죠. 법정형도 네. 같고 네. 추징당하는 공범 것도 입장을 똑같고. 근데 얘기하시길래. 준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이유를 하면 준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뇌물로 하면 네. 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뇌물이 맞지 않나 맞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오늘 서희건설 측에서 그렇게 자수서를 낸 것도 뭔가 형량을 감하거나 그렇죠?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량을 감하거나 의율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을 바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가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범들을 그래 그 사람들은 좀 입건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읍소 전략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네.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윤석열이 재구속될 당시에 심사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318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321호로 바뀌었대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거는?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의미는 저희가 부여를 하는 거죠.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었겠네요. 두 부부 입장에서는 네. 같은 곳에서 D-Day를 맞이한다. 이런. 네. D-Day, 예. D 코트네요. 이 심사를 디코트가 받은 되는 거죠. 장소는 디코트.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장소는 아마 그 재판정 그 배정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3번대 법정이라면 321호, 319 이런 그 소법정 같은 경우에는 저도 319 아니면 318호에서 제가 예전에 그 서울지검 공판 검사할 때 네. 저희 재판부가 거기였던 것 같거든요. 어. 이게 좀 작은 법정입니다. 예. 작은 법정이니까 거기서 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법정을 공유하는 사이 운명도 그렇죠. 공유하고 운명도 법정도 공유하고. 공유하고 맞습니다. 뭐 그런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네. 나중에 뭐 두 네. 대화거리는 되겠네요. 그 법정 있잖아 뭐 그런 이러면서 아주 이게 역사적인 네. 법정이다. 예, 그 당신도 그 법정에 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대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앞선 근데 특검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뭐 굳이 이유가 있다면 경호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겠네요. 예, 그런 예. 예. 아무튼 별 의미는 동선이라든가. 없는 걸로. 예, 동선이라든가 예. 뭐 이런 데서. 앞선 특검 소환 조사가 굉장히 빨리 끝나서 네. 그때도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됐냐면 다 부인하거나 답변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사실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가 방대했거든요. 800쪽이 넘었었는데 오늘 심사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요? 이게 뭐 그 목걸이 하나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걸이 실물이 제출되면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 표정이 어땠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언론 보도 속보를 접하면서 야 저게 법정에 제출됐을 때 이 변호인과 그 김건희 씨 그리고 특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법정에서 그대로 탄로나는 그런 상황을 접하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쾌했을 것 같고 네. 김건희 씨는 이제 끝났구나. D-Day가 맞구나. 그렇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돈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 커리어에는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우리 이 돈 가지고 이걸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그 김건희 씨가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한테 속였다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변호사들 중에 사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제가 여쭤봤던 게 이제 848쪽 분량의 굉장히 방대한 의견서였었는데 네. 빨리 끝난 게 사실 우리는 심사라고는 하지만 법정에서 이제 재판 진행되는 거랑 똑같은 모양새로 네.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관련해서 그럼 더 들어볼 거 없이 여기서 끝냅시다. 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좀 빠르게 진행하자. 뭐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800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은 판사가 이미 읽고 들어왔을 거거든요. 읽고 들어왔기 때문에 쟁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검에서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오래 되겠지만 김건희 씨 측에서 80페이지밖에 준비를 못한 것처럼 공방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어찌 보면 아니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그 표정이나 그 태도나 그런
방어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네. 것도 있고 지금 이번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알선수재 세 개만 했잖아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소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네.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짧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많은 혐의가 있지만 이 세 개만 딱 특정을 한 거거든요. 예. 김건희 씨가 다투기가 제일 제일 어려운, 어렵고 예, 어려운 근거가 그런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입증이 가장 확실한. 김건희 측에서는 이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했을 텐데 어떤 점에 중점을 뒀을까요, 오늘? 뭐 건강 문제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아. 사실은 뭐 이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구속을 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를 어떤 식으로 이 판사들이 물론 여론이나 이런 걸 극복 뭐 의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이 뭐 확실한 소신이 있다던가 그렇다면 하지만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을 할 만한 논리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김건희 씨가 주장할 수 있는 건 건강 문제.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이 구속 생활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이 건강이 안 된다. 이런 거 이외에 실효성 있는 전략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근데 건강 문제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한 번도 구속이 안 됐고 한 번도 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불구속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건강 문제를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 뭐 급박하게 지금이라도 수술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뭐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던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판사가 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악화 가능성. 그런 진단서는 저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저도 요새 사실은 김건희 씨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피고인 때문에 되게 우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유혁 감찰관님도 받으실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받을 수 있을 그쵸? 가끔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특히 그 지난번에 그 탄핵 그 심판 결정 내리기 그쵸. 전까지는 네. 실제로 잠 많이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날 이후와 전후의 네. 이 심적인 심리적인 네. 게 완전히 달라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그때보다는 훨씬 낫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너무 즐겁게 살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 가다 보면 집사람이 당신은 언제 일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좀 괴로울 때가 있는데 저도 근데 사실 우울증이라는 거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살인데 아. 사실은 우울증의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게 자살인데 네. 구치소에 가 있으면 자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적 구속이 필요하다. 어, 이런 구치소가 생각이 제일 드네요. 안전하다. 네. 제일 안전합니다. 예방적 24시간 구속. 감시 네. 체제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가장 안전합니다. 영희님이 전 국민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 지금 갑자기 두 분이 우울증을 호소하시면서 저희 집단 소송 나도 필요합니다. 의견서 받을 수 있다. 저도 이제 극복을 그렇죠. 했습니다. 아, 네. 극복하셨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네. 그래가지고 예. 아 그리고 구속이 돼야 오늘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그 자수서 제출됐다는 얘기도 아, 듣고 네. 그거를 좀 극복하셨구나. 더더욱 또 이제 심리적으로 네. 안정이 생겨가지고 아,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김건희가 서울구치소로 갈 뻔했는데 네네. 막판에 이제 특검이 바꿔달라고 제출을 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 두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것이 본인들 뭐 수용 이런 차원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계속 또 출정도 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남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한 모양이고 그걸 특검에 전달해서 특검에서 법원에다가 안 되겠다 유치 장소를 남부로 바꿔주세요 하고 이제 그 영장 청구서에 이 유치 장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의 교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서울 남부구치소가 다른 구치소보다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가 예전에 영등포구치소 시절에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동부구치소가 그 좀 그나마 새로 지어서 이렇게 그 왜 분당 가는 길에서 가시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크게 동부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형 구치소고 이래가지고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남부구치소가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형으로 상당히 크게 지어가지고 최근에 남부구치소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남부구치소를 선호하는 수용자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새로 지었답니다. 리모델링한 구치소로 들어가시는군요. 네. 예. 평론가님, 그 네.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하고는 네. 남부구치소가 한 1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윤호개인의 극성스러운 또 시위대를 또 이렇게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좀 약간 전략적인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윤호개인 세력 입장에서는 한 군데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아니구나 집중만 하면 되네요. 선택이 필요 없네. 네. 예, 집중만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의 고민도 좀 주자는 그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심사가 일단 4시간 25분 만에 끝났고 네네. 네, 그게 한 4시 정도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몇 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씨 사건은 사실 뭐 쟁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김건희 씨 측이 쉽게 부인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 위주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구성했고요. 오늘 더더구나 저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12시 이전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영장 판사로서도 뭐 그렇게까지 오래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한 9시쯤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뭐 그보다 더 빨리 나오겠죠. 예, 뭐 훨씬 빨리 나올 수 있어 그래요? 보입니다. 예, 나와 보입니다. 예. 왜냐면 혐의 사실도 굉장히 줄여가지고 소명 가능한 거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자수서가 또 결정적으로 지금까지의 김건희 씨의 어떤 거짓말 이거를 입증하고 그런 속에서 또 부인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인을 위해서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어진 것 아닌가 이런 명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후 2시 35분쯤 심사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4시라고 이야기했네요. 만약에 김건희가 구속이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사례가 됩니다. 네네. 근데 예. 뭐 다행인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수감이 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남부구치소가 어쨌든 간에 그 선호구치소라는 점에서 수용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속한다고 합니다.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남부로 뭐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하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남부에서 저기 뭐 과연 뭐 조사를 받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남부에서 광화문 가는 그 동선이 나은가요? 과천 광화문보다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가까운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깝나요? 여기로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을 가면 되니까 예. 이거 아침 시간에 많이 안 밀릴 것 같은데 버스 전용차로 지금 댓글에서 남부구치소가 시설이 좋다고 하니까 매우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다행이라고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아니, 대기실에서 그거 보면 우울증이 우라통으로 좀 그러게요.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라통병으로. 예. 에어컨은 화병으로? 없는 건 맞죠? 에어컨은 네, 없습니다. 없어야 에어컨은 됩니다. 없고 예전에는 아예 그 난방 시설조차 없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다 난방 시설을 없는 곳도 다 이제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고요. 다만 나중에 실형이 확정이 되면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청주교도소 이런 데로 가거든요. 청주교도소가 여성 전용 수용 시설입니다. 아, 형이 확정된 예, 이후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네.
사실 뭐 형이 확정이 되면 아마 최순실 씨도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특혜를 주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면 청주교도소로 이감이 되어야 할 거고요. 거기 아마 고유정, 최순실 뭐 다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오늘은 지금 같은 급의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그럼 남부구치소 네, 같은 예. 예. 남부구치소에서 그럼 대기실에서 있다가 예, 그죠.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면 바로 그러면은 예, 일반 수용자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속 신문 절차를 마치고 일단 영장 발부 여부를 대기하는 대기 수용자의 입장에서 임시 수용실에 가 있는 거고요. 정식으로 저 영장 발부가 되면 검신 절차라던가 말씀하시는 그 머그샷 찍는 절차라던가 신분장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작성하는 절차 모든 절차를 밟고 수감 시설로 그러니까 정식 수용실로 옮기게 됩니다. 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재구속 이후에 소환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재판도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도 이렇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김건희는 조금 다른 전략을 그동안 펴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뭐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은 형도 좀 낮추고 뭐 상대적으로 법적인 어떤 대응도 좀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런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 같거든요. 그럼 남은 방법은 윤석열 피고인처럼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사회적 갈등을 막 극렬하게 만들어서 한 축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 되면 뭐 그걸 통해서 그 국민 통합이라는 쪽에서 사면도 이렇게 나중에 논의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지금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보고 그런 어떤 희망을 좀 특히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보면 그런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맞네요.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치 투쟁으로 완전 돌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까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반대 신문을 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쪽의 설명만 들으니까 우리가 뭐 남들하고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보면 한쪽 얘기가 들으면 그쪽 얘기가 너무나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얘기를 거기 가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상의 이 법정 공방은 포기한 상태다. 정치적인 저항과 투쟁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민주당에서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사면 방지를 위한 대책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국회에서. 윤석열 사면 방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뭐 윤석열 씨 사면 방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와서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계엄이라든가 이 내란이라는 건 너무 이 중대한 것이라서 그럼요. 이거는 과거에 뭐 다른 어떤 뭐 사건처럼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는 뭐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정치 투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제 뭐 결집, 뭐 호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하는데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는 이게 또 다른 관계다 보니까 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아둔해서 저러고 저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좀 봐주세요. 우리 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반려동물들도 불쌍하고 이러니까 네. 이런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을 쓰기에 저는 별로 소용이 없다.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게 A급 비화폰을 가지고 윤석열 피고인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연락할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내란도 같이 좀 오늘 가능성. 명태균 씨 그 말에 의하면은 그렇죠. 모든 권력을 5대5로 네. 양분했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비화폰도 한 대씩 하고 뭐 아니 비화폰은 이미 뭐 동아일보에서 그런 거 보면 사설까지 쓴 거 보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꼭대기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한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전략을 쓰는 게 먹히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수사 재판 불응할 가능성이 사실은 저는 한 몇 %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 이상은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길들이 도주로들이 다 지금 막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주로가 막히면 할 수 있는 건 앉아서 농성하는 거잖아요. 예. 공성전을 하는 건데 이제 정치적 저항이 일종의 공성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예. 재판도 출석하지 않고 역시 그 자기 그 예. 윤석열 씨처럼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렇죠. 자포자기죠. 사실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김건희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속보 전해드리고 일단 김건희 구속 특집은 여기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계속 네.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2부로 다시 찾아뵈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